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3학년도 고색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5 콤비네이션 2 조합 공부했느냐? 질문은 들어가죠. 기호 사용법 5 곱하기 4 2 곱하기 1 처리해서 10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호 사용법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그린 것 같을 때 합성함수 합성함수 원리 좀 공부했냐 이런 얘기죠. f3 얼마 대응되죠? 1 대응되는 거니까 주어진 결과는 이제 f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은 어디에 대응되겠습니까? 5에 대응됩니다 라고 해서 화살표 쭉 따라가면서 대응 결과 좀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좀 이렇게 5 이렇게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 합성함수 이렇게 연산해가는 값을 좀 구해가는 절차만 좀 기억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x 0, 1, 2, 3, 4, 0, 0, 1, 2, 3, 4 이렇게 x집합이 되어 있고요. x집합에서 x집합으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치역이다. 나온 결과들이죠. 나온 결과가 2 하나 있겠고 0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2가 또 있고 됐습니까? 치역의 모든 원소. 그러면 뭐 치역 집합을 갔을 때는 2를 두 번 쓸 일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3 있고 그 다음에 또 4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런 원소들을 좀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0은 뭐 더하게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더하게 해주면 5에다가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9입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치역의 집합을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좌측점부터 2를 좀 두 번 계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치역을 이제 집합 형태로 표시해가는 그런 내용, 이 부분만 조금 참고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2개의 숫자를 택하여 두 자리 잔수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수를 구하라는데 그 자리를 좀 마련해주고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해주면 5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서로 다른 두 숫자를 선택하는 거니까 처음에 왔던 숫자를 빼고 4가지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가볍게 20가지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 순열인데요. 굳이 기호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의 뜻 파악하면서 풀이 가능하면 이런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나중에 좀 응용 문제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함수 주어져 있는데 정역과 치역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있는 8-4x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x 값은 이제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결과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이제 무리함수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방향으로 좀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이 되는데, 지금은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3사분면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y축으로, x는 이제 이만큼 평행이 되고 y축으로 얼마만큼이죠? 3만큼 이동해서 그려져 가야 되는 거니까 y값이 3보다는 계속 또 작게 되겠죠. 그래서 y값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라면 정답 3번 처리해 갈 수 있는 부분들. 무리함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형 형태의 그래프 각각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평행이동 되느냐 이런 관점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는 부분들이 정의역 치역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다 연결시켜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졌을 때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x는 마이너스 a가 제 정근선이 되는 거죠. 분모 0 만드는 값. 정근선은 x 값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a 값이 1이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c 이 부분들이 정근선 평행이동이니까 정근선 y가 될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이 부분들 y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어이구 x 표시를 버렸는데요. 마이너스입니다라고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특별한 점이 또 한 점이 있죠. x에다 0을 대입하면 a분의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돼서 a 값 1에다가 그러면 b에다가 c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0을 지나야 되는 거죠. 0,0 처리됐으니까 그럼 이제 b 값이 1입니다라고 해서 a, b, c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세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유리함수 그래프는 이제 정근선 이렇게 정근선 x, 정근선 y 이렇게 정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사분면 방향으로 1, 3이냐 2, 4냐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는 그런 분이 키포인트니까요. 그래프 그리는 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3x 플러스 2y는 15보다 작거나 같다.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수한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좀 나와있죠. 이때는 뭐 개수가 큰 x를 기준으로 해서 좀 조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x 값이 1이다라고 해주면 이 y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3을 가서 보니까 12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가 되면 되겠죠. 됐으니까 y 값은 뭐 그러면 값 종류 자체가 뭐 1부터 쭉 해가지고 6까지 나오는 거니까 6개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럼 x 값이 2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이 y는 6을 좀 빼야 되는 거니까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그러면 y는 1부터 2, 4, 8까지 되는 거니까 4개 이렇게 좀 나오겠죠. x값이 3입니다 라고 해주면 이 y는 9를 빼니까 6 이렇게 처리해서 y는 1, 2, 3 이렇게 처리니까 또 3개가 되겠고요. x값이 그러면 4가 되게 되면 이 y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를 빼는 거니까 3 이렇게 처리해서 y값이 좀 하나가 남으면 되겠죠. 한 개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5가 되면 15가 되니까 y값이 자연수가 안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개수가 큰 것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항목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렇다면 전체 순수한 개수는 14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개수가 큰 부분의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 가는 것이 원리다 라는 부분들 생각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x는 분모형 만든 3 되겠고, 나누기 해주면 분자 부분이니까 3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점근선 구해놨고요. x-3에 3배의 x-3 처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9 됐으니까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나중에 이제 남는 값, 양수 부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특징 살펴가면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그래프도 좀 이제 그릴까요? 그렇게 주면 이제 정근선 x는 3에다가 정근선 y도 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사분면에서 이제 뭐 양이니까 이렇게 그려가는 건데, 뭐 주어진 부분 x에다 0을 대입하면 3분의 7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양수 부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이제 1,2를 지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좀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1을 좀 대입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니까 계산되고 2가 되니까 1,2지란다?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프 그려본 결과 3, 4분면 안 지나죠.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정근선이 3, 3 되어 있으니까 3,3 대칭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칭이냐 물어봤는데, 원래 기본형은 이제 y는 이꼴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되는데, 평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다가 x 마이너스 3,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대칭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3,3을 지라는 게 뭐, 이게 이제 y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분의 3 그래프를 평이동했냐는데 이게 좀 2가 남는 얘기는 x분의 3이 아니라 x분의 2가 되겠죠.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니까 5번이 좀 정답으로 체킹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대칭성에 해당하는 것이 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원래 기본형은 y는 이꼴 x, 그 다음에 y는 이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0,0 이렇게 그런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평이동돼서 이제 평이동과 형태로 좀 이렇게 표현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을 또, 또 중심으로 해서 문제들을 좀 해결해가면 하나 둘 많은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fx수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 값을 만족한다 라고 돼 있죠. 이때는 뭐 합성함수를 구하면 꽤 더 빠를 것 같은데요. 5를 대입하면 20 플러스 a가 되겠고, 다시 합성함수를 좀 한 번 더 하게 되면 나온 결과를 4배의 20 플러스 a 플러스 4, 지금 4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80 플러스 4a에다가 5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결과가 60입니다 라고 처리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5a는 처리하면 되는가요? 5a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합성함수 구해가는 방법 자체만 조금 이제 신경 쓰게 되면 이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문제 뭐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x값이 0부터 2에서 정의된 유리함수 최대값이 1일 때 양수 k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점구선 x는 마이너스 1 되겠고 y는 또 나누기 할 때 몫이니까 또 마이너스 1 되겠고,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k 해서 여기 남는 부분들인데 양수 k면 이 부분들은 양수가 되는 거니까 2, 4, 4분면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가라 이런 얘기죠. 정의역이 이제 0부터 2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0 대입했을 때 이제 뭐 최대가 된다는 사실들을 그래프 모양에서 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x가 0이면 어이구 k인데요. 그럼 최대값이 2니까 그냥 k값은 2 이렇게 해결되는 건가요? 아이쿠 간단한 내용이었군요. 참고로 x값이 2가 돼 있을 때 2를 대입하면 3분의 k-2 이 부분들이 최소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역시 그래프 모양을 나오면 이제 정의역 형태가 좀 주어져 있을 때 무엇을 대입하면 최대 최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답을 해가는 부분에 지장이 없는 거니까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자신감을 갖고 접근해 가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두 함수 그래프 교점 사이 거리 이렇게 되는데 아이쿠 이런 부분들은 항상 y는 이꼴 x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는 것이 좀 키포인트가 되죠. 평이동축돼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건데 만나게 되면 만나는 좌표를 알파 해주면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2배 되는 거니까 이렇게 2 곱하기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럼 루트 2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런 모양이 되가는 건데 이게 이제 뭐 3루트 1이라는 얘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3이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항상 뭐 역함수 관련한 문제는 이렇게 y는 이꼴 x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해석하고 풀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죠. 자 이제는 좀 연산해서 k 값을 구해가야 되는데 루트 3x 마이너스 k 3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이꼴 x에서 열심히 또 이제 근을 구해가야 되겠죠. x 마이너스 1은 루트 3x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제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이꼴 3x 마이너스 k가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하려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 부분들이 제곱해서 이제 9 이런 모양이 되는데 곱셈 공식 모양을 좀 이용해서 대입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5 했으니까 제곱해서 25 마이너스 4배에 1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9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4배의 1 플러스 k 자체가 지금 16 이렇게 처리가 되갈 거니까 뭐 k 값은 1 플러스 k가 4 돼 있으니까 k 값은 뭐 3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k 값 3. 2번 정답 되가네요.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해석하겠고 그때 나온 것도 루트 2 부분 좀 빼서 이렇게 무엇을 풀을지를 좀 정해가고 뭐 요 부분들이 뭐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만납니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이거의 근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이제 근과 계수 관계 이론을 좀 적용해서 풀이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역시 이 문제도 맨 처음에 역함수 관계는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석하면 자신감 있게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에서 y로의 두 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능한 함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상수함수 일정하다. 이건 1대1.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걸 좀 뭔가 좀 잘 이용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1, 2, 3에서 1, 2, 3, 4, 5로 좀 이렇게 대응해 가야 되는데 상수함수가 그래도 뭔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가 3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있는 f2가 뭐 갑자기 f2가 3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g2도 있으니까. 그럼 이게 1이 되면은 g2가 2가 되는 그런 경우겠고 그다음에 1, 2, 3 이렇게 돼 있을 때 1, 2, 3, 4, 5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때 F2가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2가 이렇게 되면 이제 G2가 이렇게 돼서 처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뭐 큰 틀에서 벤 다이어그램 종류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F2라고 F3 나머지 원소의 합율점 5가 되는데요. 5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뭐 1, 4, 5라는 것은 뭐 1, 4하고 2, 3 이렇게 쳐야 되는데 지금 뭐 위쪽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2, 3이 선택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1, 3 가서 이제 대응해 들어가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두 가지입니다라고 답하면 되겠고 이때는 2가 이미 대응돼 있으니까 1, 4에 대응돼서 이제 합이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F1, 3이 역시 또 대응되는 가지수는 또 2 곱하기 1입니다라고 처리해서 두 가지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아이고 전체 가지수가 4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함수 f의 개수는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조건에서 뭐 합이 3이니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지가 않겠죠. 더군다나 뭐 G2 부분들이 그래도 뭐
상수함수지만 값 하나가 결정돼야 되는 거니까 FE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1 되는 부분하고 2 되는 부분 두 종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주어진 식은 이제 어떤 부분을 더 먼저 좀 잘 관찰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석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두 번째 게 이제 이렇게 가지수를 좀 많이 줄여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경험치를 좀 쌓으면서 학습을 좀 한다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렉셈과 고색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함수 fx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지연 결과 가르쳐 줬고요. 다음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함수식에 좀 미지수가 있는데 뭐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보게 되면 0보다 클 때는 이제 이렇게 여기 4 지점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이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값이 뭐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겠습니다. G0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건 뭐 F-1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그럼 뭐 마이너스 1을 이제 아래쪽에 좀 대입해주면 4a 플러스 4가 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역시 a값 음수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열심히 f-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좀 음수 쪽에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인데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이렇게 해서 구해가려면 이제 f3을 구해야 되는 거죠. f3을 위쪽식에다 쭉 이렇게 대입하면 되니까 7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3을 좀 구해야 되는데 G3은 좀 어떻게 주면 되는가요? G3은 모르면 뭐 K 이렇게 처리해서 F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주면 3이 나옵니까? 이런 얘기인데 여기가 4니까 3 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A 값이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 결과가 3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뭐 K제곱이 1인가요? K제곱이 1 이렇게 처리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서 당연히 이제 음수값을 좀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더하기 해주면 아까 이제 7이 나왔었으니까 7하고 마이너스 1하고 처리했으니까 정답은 6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함수로 이렇게 이게 역함수니까 이렇게 좀 바꿔서 원래 함수고 역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처리가는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합성함수 풀어가는 과정. 이거 합성함수 2번 하는 거니까 이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자, 조금만 신경 쓰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역시 자신감 갖고 풀이 진행해 갈 거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5개의 영역을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쓸 수도 있고 변을 공유한 지점은 다른 색을 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의 색 칠하기는 이제 가장 많은 면 접하는 걸 중심으로 좀 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많은 면이 E하고 C 이런 부분들인가요? 하나 둘 셋 여기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니까 맞죠? 그럼 뭐 E나 이런 걸 중심으로 칠해간다고 보게 되면 칠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좀 삥 돌아가는 형태로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좀 약간 예외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라면 E하고 B 부분들이 같을 때 그 다음에 E하고 B 부분이 다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E하고 B가 같다는 얘기는 이곳에다가 칠하는 가지수가 일단 5가지 이렇게 칠해서 5가지 색이 있으니까요. 이곳은 이제 색을 좀 이렇게 좀 약간 고정을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색이 남았으니까 A하고 C 지점에 칠을 한 가지수가 4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D를 칠하면 되는데 D는 E하고 C에 칠한 색은 이거 뭐 다른 색일 테니까 2가지를 쓰고 나면 이제 3가지입니다라고 해석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2부터 7할 때 5가지, 4가지 해서 2가지 색을 좀 쓰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C 부분 칠할 때 2가지 색을 제외한 부분이죠. 그럼 3 이렇게 좀 칠하면 되겠고, 역시 D 부분들은 E하고 C 부분의 색만 제외한 3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5, 4, 3, 5, 4, 3 여기가 좀 공통인가요? 그럼 이제 계산할 때 60 공통에다가 4 더하기 여긴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60 곱하기 1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3, 6, 18에다가 6이는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780입니다라고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면의 색칠하기 이렇게 해갈 때는 가장 많은 접현면 E나 혹은 뭐 C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지금 저는 뭐 E를 좀 기준으로 했는데 이때 이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빙 돌아가는 그런 요소가 돼 있다면 이렇게 좀 둘로 좀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요 아이디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죠. 그림 보고 이제 이렇게 좀 판단해가는 절차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뭐 이런 걸 뭐 또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약간 좀 경험치가 좀 경험이 좀 필요하기도 한 그런 요소들인데 그래도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
면의 색칠하기는 가장 많으면 그것을 이제 제일 먼저 칠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빙 돌아가는 요소가 있으면 같을 때 다를 때 나눠 칠한다. 이런 좀 아이디어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두 집합 x, y가 있습니다. x에서 x로는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항등함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뭐 각자 이제 a, b의 원소일 때 최대값, 최소값, a 값은 커야 되겠고, b 값은 뭐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봤을 때 정역에 해당하는 뭐 y는 이꼴 x를 기준으로 좀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k 돼 있을 때 작다 작다 이러니까 정역이 작아지면 치역도 작다 되니까 그러니까 y는 이꼴 x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해석을 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하고 y는 이꼴 x하고 만나는 좀 교점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꼴 채로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 처리해서 만나는 교점 x 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 좌표가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정역 치역이 좀 같아지려면 근데 지금 k값이 4가 되면 정역 부분들은 4보다 작다 이렇게 갔을 때 치역은 더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소에서 a의 최대값 이렇게 처리할 때 뭐 당연히 여기에 있는 a 값은 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a 값은 마이너스 1 이런 부분 좀 이해가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에 뭐 항등함수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고 항등함수 되려면 대입해서 자기 자신 똑같은 거 되니까 fx는 이꼴 x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하고 4 이런 형태로 해서 나온 b 값은 되는데 이때 이제 주어진 연산이 좀 최대가 되려면 역시 또 마이너스를 선택해야 되겠죠. 작은 값이니까. 그렇다면 빼기 했을 때는 결과는 0입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 여기가 키포인트 같아요. 그죠? k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 정역에 해당하는 부분들하고 치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좀 같아야 되는 이런 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y는 이꼴 x에서 같아지는 원소를 좀 찾아가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4일 때 안 된다는 것은 정역이 4보다 작다 할 때 치역이 만나는 좌표가 4는 좀 되는데 4보다 좀 더 큰 값 됐다가 좀 작아져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면 이제 아이고 이걸 말씀만 드리네요. 대칭축이 여기가 이제 x가 2 이렇게 처리돼서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그래프에서 대칭축을 좀 빠뜨리고 설명했네요. 대칭축이 돼서 2가 되는 거니까 더 올라갔다 작아지는 게 좀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즉 그래프 모양하고 정역 부분들이 정역 치역이 이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는 뜻하고 요렇게 좀 살짝 좀 결합시켜서 생각하는 이 과정이 조금은 우리가 좀 학습해야 될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학습 잘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한 개가 됐을 때 k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fx를 g에 대입하는데 이건 뭐 합성함수 한다는 부분들이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죠. 그냥 절대값만 해주면 되겠죠. x분의 3 플러스 2 부분에다가 절대값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그래프를 그려서 의미 부분을 좀 꺾어 올린다 이런 형태. 그래프를 좀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을 잡았을 때 정근선 x는 그대로 돼 있고요. y 값이 2만큼 표기됐으니까 y 값이 2 이렇게 정근선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양인 부분들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음인 부분들 그려갈 때 이렇게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음수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려서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0 되는 값이 x분의 3 플러스 2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x분의 3은 이꼴 마이너스 2가 돼서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여기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y는 이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그거면 이제 교점이 하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쭉 평에서 올라가다 보게 되면 나중에 교점 계수가 들어가는 건데 교점이 최종적으로 하나일 때까지 구해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되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 y 절편이 2분의 3 되면서부터는 뭐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올라가면 안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돼야 뭐 한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합성함수라고 돼 있는데 절대값 부분들 돼 있는데 아이고 유리함수 좀 그래 간다라고 좀 생각하고 우민 부분 이렇게 꺾어 올린다 이렇게 좀 약간만 좀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풀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당황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조금 제 실력 좀 쌓아가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해가면서 좀 문제의 뜻 좀 잘 파악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직선하고 관계가 됐을 땐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 조금 신경 써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수 Rn에 대해서 어, n개의 서로 다른 문자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눈다. 순열수로군요. 나오는 경우 수를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선택한 R개 중에서 A라는 특정한 문자가 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n개의 문자 중 A를 제외한 문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n-1개가 됐죠. 제외한 문자니까 n-1개가 되겠고 이곳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n-1 퍼뮤테이션 R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R개 문자 중 A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외한 나머지 문자니까 역시 또 n-1개가 되겠고 n-1개에서 그럼 어떻게 인가요? A를 또 뺐으니까 이제 R-1개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한 후 나열한 사이에다가 A를 붙여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일단은 n-1 퍼뮤테이션 r-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나열하고 그럼 이제 r-1개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앞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좀 두 개를 했을 때는 뭐 세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r-1개가 되면 틈 이렇게 좀 나열될 수 있는 곳이 r개가 되는 거죠. 그럼 r을 좀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제 가에서 구한 거랑 다에서 구한 거를 좀 합치면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가에 들어갈 식 이렇게 쳐는데 7, 3 해주면 이제 어이구 7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6 퍼뮤테이션 3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처리 되겠고 G가 5란 얘기는 여기 좀 여기 이 값에다 아래다가 5를 좀 대입해주면 이제 4 곱하기가 되겠고 여기는 아이고 이건 그럼 뭔가요? n이 4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였으니까 계산하면 이제 3이 되겠고 퍼뮤테이션 r이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네요. 그럼 이제 또 r이 또 2였으니까 2 곱하기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곱하기 알겠습니다. 계산을 좀 열심히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6 곱하기 5 곱하기 4 처리주면 되겠고요. 여긴 4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 지금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6도 소거되고 4도 세개면 남는 게 5인가요? 그럼 이제 정답은 5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이제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n 퍼뮤테이션 r 이런 부분들을 r 곱하기 n-1 퍼뮤테이션 r-1 더하기 그다음 뭐 있었죠? n-1 퍼뮤테이션 r, n-1 퍼뮤테이션 r 이렇게 되는 해석하는 이 부분들인데 이걸 이제 뭐 개념 형태로 좀 이해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는 거죠. 개념 형태로 됐습니까? 특정한 부분들이 뽑혀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뭐 수식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수식으로도 계산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좀 개념에 의해서도 좀 설명 가능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또 개념으로 풀어가는 부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좀 잘 해두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4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라 이런 얘기인가요? 오, 그래 좀 볼까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했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프가 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0을 대입해주면 0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해주면은 1 돼서 그러면 이제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는 이제 이렇게 좀 구멍이 색칠을 해주겠고 여기는 여기서 구멍이 뽕 뚫어지게 이렇게 해서 그래가면 되는가요? 여기 함수 값이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아이고 그런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네요. 그러면 2만큼 1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래달라 이런 얘기면 평행이동해서 이제 여기서 또 색칠을 이렇게 좀 해서 이만큼 그 구멍 뽕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 얘가 2가 되겠고 얘가 2가 되겠고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다음에는 4만큼 2만큼이죠. 요 부분들은 이렇게 이거 2만큼 여기 4만큼이니까 그럼 2부터 4까지가 좀 정의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 또부터 평행이동해서 좀 그려가게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렇게 색칠하고 마지막에 또 좌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3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좀 열심히 좀 그리는 그런 내용들 알겠습니다. 이때 fx 그래프고 mx 플러스 1이니까 어이구 mx 플러스 1은 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n 값을 구해야 되는데 mx 플러스 1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y 절편 자체가 1이라는 사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이걸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세 개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쯤 이렇게 지나면 확실하게 세 개가 되는 거 맞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처리 되겠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 개가 될 때는 여기 이렇게 지나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지나게 되면 요 점 자체가 들어가니까 하나, 둘, 세 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당연히 세 개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거나 더 낮아져 가게 되면 이제 개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 사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군요. 좌표가 0,1이었는데 우리가 여기 지나는 점은 2,3 이런 부분들이 되면 x가 2 증가할 때 y도 2 증가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1 되고 이게 좀 큰 기울기죠. 그럼 이제 베타 값이 1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는 4,2 이렇게 쳐야 되니까 x가 0에서 4까지 바뀌게 되면은 4만큼 바뀌었는데 y는 1에서 2니까 기울기가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군요. 되겠습니까? 그럼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게 되면 4분의 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 주어진 그래프 가장 기본 그린 다음에 이걸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평행이동으로 좀 푸는 거죠. 평행이동. 그 다음에 이제 y로 1만큼 평행이동.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 x로 4만큼, y로 2만큼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래프를 쓱쓱 그래 가는데 이 부분만 좀 해결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직선 자체가 y절편이 1은 뭐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직선이니까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리함수가 좀 약간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살짝 좀 겁을 주는 건데 침착하게 대응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즉 무리함수 그래프만 그리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역시 자신감을 갖고 좀 풀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ABCD가 공연을 관람하려고 합니다. 빈 자리가 한 열에 4개씩 8자리가 있다. 알겠습니다. A와 B, C와 D는 같은 열에서 서로 이웃하고 B와 C는 같은 열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 B 이렇게 이웃해야 되고 C는 이제 이웃하면 좀 묶어야 되는데 이게 좀 같은 열에 앉게 되면 B 옆에 C가 앉으면 안 되잖아요. A, B 이렇게 앉았다면 여기에는 D, C 이렇게 앉아야 되겠고 B에 앉으면은 이때는 뭐 두 가지가 되겠죠. C, D, D, C 이렇게 다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한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뭐 세 가지 이런 내용인가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A, B가 이쪽 편에 올 수도 있죠. B에 이렇게 올 때도 또 세 가지 해주면 이제 6가지가 되겠고 이게 뭐 열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1열도 있고 2열도 있으니까 또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12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거는 근데 뭐 같은 열에 앉는 건데 근데 이게 문장 표현이 좀 그런데요. B와 C가 같은 열에선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같은 열에 앉을 듯한 표현을 했는데 그걸 구했는데 이건 뭐 다른 열에 앉을 때도 또 구해달라 이런 얘기요. 자리가 4개 있는데 다른 열에 앉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일단은 한쪽에서 AB가 앉는다면 앉는 거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에다가 자리 바꾸니까 6가지가 되겠고 다른 열에서 또 CD가 앉는 경우니까 또 6에서 36인데 일단 열 자체에서 AB가 앞뒤 1, 2 또 이것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니까 72 해서 뭐 전체 가지수는 뭐 84입니다라고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AB하고 CD가 서로 이제 다른 열에 앉게 되게 되면 일단 뭐 열 자체 선택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한 열에 AB가 앉을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또 자리 바꾸는 것까지 6가지 역시 또 CD 6가지 해서 36에다가 이제 곱하기 2도 이거도 이렇게 써줘야죠. 뭐 갖다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72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B와 C가 같은 열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문장 표현이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보기하고 좀 연결시켜가면 뜻 파악되겠고요. 같은 열에 앉을 때는 이렇게 좀 조건이 좀 생겨서 조건에 의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같은 열에 앉을 때 조금 이제 꼼꼼하게 주어진 상황 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거는 뭐 역함수가 자신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y = x 대칭이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다면 점근선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점근선 x가 p고 y 값이 q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 뭐 pq가 좀 뭐 같아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대해서 대칭인데 어이쿠 이런 것은 뭐 점근선이 뭐 같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좀 대칭해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게 좀 교점 부분이 해당하는 거니까 뭐 아니면은 y는 이꼴 마이너스 x에다가 p에다가 또 y 이렇게 또 뭐 q 이렇게 좀 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x에 이제 p 더하기 q 한 결과가 뭐 4입니다라고 좀 생각해도 되겠고요. 4 부분들이 뭐 금방 2, 이라는 거 알겠죠. 이 부분이니까 이제 각각 2가 된다 이런 내용이 가나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뜻 파악해서 이제 주어진 식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 거고요.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며 여기에 중심 있는 것들 중에서 넓이가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래프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그려갔는데 우리가 좀 원 부분들을 그려가는 거죠. 중심이 이런 곳에서
원은 좀 이렇게 크게 그려가는. 근데 뭐 이게 중간에 있는 2,2에서 그려갈 때 원이 좀 제일 작아있고 두 점 만나는 부분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굳이 2,2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 평행이동 시켜놔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려가지고 파악해가도 되는 거죠. y는 x분의 k 이런 형태에서 만나는 점. 그렇다면 이게 뭐 y는 이꼴 x하고 만나는 부분들이니까 대입해주면 x제곱은 k 돼서 좌표 자체가 루트 k, 루트 k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뭐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k 더하기 k니까 루트 2k 이렇게 처리되겠고, 원의 넓이라고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2k가 18입니다라고 해서 k 값은 9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KPQ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까 2가 나온 거였죠? 그러면 4에다가 K 값 구했으니까 36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 뭐 중간에 다에 대한 해석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직선 위에 있는데 이게 대칭되는 직선 위에 있는데 넓이가 좀 최소가 되려면 이쪽에 정근선의 교점 부분에 중심을 두고 원하고 유리함수하고 원하고 이렇게 좀 접할 때 이런 부분이라는 사실들 그 뜻 파악이 되면 이제 뭐 이게 2,2에서 하는 것보다 평행이동해서 원점에서 또 이렇게 좀 조사해 가는 것이 연산을 좀 줄여가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조금은 약간 우리가 유리함수의 대칭성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풀이해야 되는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k 플러스 1개의 숫자 0부터 k까지 k 플러스 1개의 숫자가 있겠습니다. 세 숫자를 사용해서 만든 모든 세 자리 자연수를 크기 순서로 쭉 나열했다 라는 얘기가요. 근데 n이 180이다? 그럼 숫자가 이제 180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세 자리 숫자인데 그럼 뭐 0이 오면 안 되는 거군요. 1 이렇게 온다면 나머지 올 수 있는 가지수가 k개고 그 다음에 k-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다음에 2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해서부터 맨 마지막에 k일 때까지 해주면 여기다 뭐 개수에다 k를 이렇게 곱하면 되는군요. 그러면은 k제곱에 k- 이렇게 처리된 건데 이 부분들이 180이다. 18 곱하기 10이다.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36 곱하기 5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k값 6이라는 사실들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89번째 값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1에 올 때 가지수가 그러면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0가지가 되는 거니까 2 올 때도 30가지에서 그리고 3까지 오면은 90까지 되는 거니까 60 처리가 되겠고 3에 0 올 때 그러면은 얘가 6좀 전체가 지금 7개의 숫자에서 얘가 좀 그럼 2개의 숫자를 빠져나간 거죠. 그럼 이제 5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5가지. 근데 현재 60이니까 5 다섯 번 빠져나가야 되나요? 5번 이렇게 빠져나가야 25가 돼서 8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3, 4가 되겠죠. 3, 4까지 아이고 0 아이고 큰일 났네. 3, 1, 2, 3이 없네요. 4에 5가 되는군요. 아이고 실수할 뻔했습니다. 역시 좀 꼼꼼하게 좀 써서 가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숫자를 해야 가는 거니까 3은 없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3, 6으로 좀 시작해야 되는데요. 3, 6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 현재까지가 60에 85개가 제철이 있고 네 번째가 하면 되겠죠. 0, 1, 2 하하하하하 와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또 이게 3, 6, 3, 6 이렇게 됐으니까 3, 6에 3이 또 없잖아요. 4가 되겠군요. 되겠습니까? 3 하나 또 이제 건너뛰어야 되는 3인점이 이미 사용되어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89번째가 되겠죠. 364, 364라는 숫자가 문제의 89번째 숫자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요건 뭐 마지막 개수 구할 때 서로 다른 맨 처음에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좀 선택하는 거니까 이제 같은 숫자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수 카운팅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이구 여기서도 좀 위험했죠. 그냥 중간에 좀 3이 없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또 이렇게 3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계산해 드는 거니까요. 이제 꼼꼼하게 처리해가는 과정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제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연습해서 확실하게 잘 풀 수 있는 능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합성함수 구해가는데요. g, fx 이런 부분들은 g라는 함수 부분에다가 fx를 지금 대입해 주는 거니까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절대값 x를 팔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러면 f의 gx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부분들 제곱하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다음에 빼기 이렇게 쳐야 되니까 x가 되겠죠. 됐습니까? 두 개 함수가 나오는데 이게 같으냐? 아이고 절대값하고 이거 같은 거 아니죠? 아 이거 나름 함정입니다. 함정. 루트 푸는 부분에 갖다 해서 풀어달라. 기억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fgx니까 이미 우리가 fgx는 구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gx는 이렇게 구해놓은 거니까 니은을 풀려면 절대값 부분들은 x 이렇게 처리된 부분인데 이거 이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y 값이 0보다 큰 부분 그리고 작은 부분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y의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런 얘기겠고 이곳에다가 좀 3을 좀 대입해주면요. 이 위에도 길이고 3이고 아래 그러니까 이 길이는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가 3 이렇게 되는 이 삼각형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더 넓이는 9다라는 이야기 이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그래프 GF 그래프라면 이제 절대값 그래프가 되겠고 유리함수 그래프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절대값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이제 열심히 그려야 되는 거죠. 점근선 만약에 양수 A라면은 A 이렇게 잡아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아이쿠 아랫부분들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위에 부분들하고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세 점에서 만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이 좀 음수 쪽으로 좀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음수를 좀 이렇게 잡아서 이것에 A라고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갈 때 세 개 지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된가요? 그래프가 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려달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A 값은 더 좌측으로 가면 갈수록 세 점 만나는 게 더 확실해져 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접할 때 부분을 좀 열심히 구해서 처리해달라 이런 뜻으로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x-1분의 4하고 이 그래프는 y는 이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좀 부분하고 좀 이제 접할 때 부분들의 이제 a 값을 좀 구해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곱하기 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에 이항시켜서 x제곱 플러스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쳐야 되겠고 판별식 d를 구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16은 이꼴 제로 되니까 a 값은 플러스 4 마이너스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4 부분들이 이제 접할 때 그림이 되는 거죠. 접할 때 이제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정근선 쪽이 좌측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값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4일 때는 두 점 만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 자, 그렇다면 맞는 부분들은 니은입니다 라고 풀어가야 되는 건데 아이쿠 이 문제들도 이제 아이고 섬세하게 풀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절대값입니다 그냥입니다. 어이쿠 기억에서 또 잘 처리가 안 되면 나중에 또 절대값 그래프 그려는데 디귿에서 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루트 안에 제곱 완전 제곱식 나온 거는 절대값을 풀어갑니다 라는 기본적인 항목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항목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y의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y가 0보다 큰 쪽을 그리고 y가 0보다 작은 쪽은 큰 쪽을 좀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x 되어가는 그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그래프 그려가는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되면 좀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번 문제부터 풀이해가면서 좀 더 꼼꼼한 풀이,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가는 훈련, 뭐 이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x 1, 2, 3, 4, 5, 6 되어 있는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어떤 원소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원소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f2를 이렇게 주면은 3-니까 1이 되겠고 2 대입하면 f2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6에서 4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3을 대입하면 9-7 여기서부터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가하 조건을 만족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되겠고 어떤 원소니까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겠고 다음은 합성함수 결과가 자기 자신 되가는 거니까 이거 뭐 규칙성이죠. 두 번마다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 이거 좀 일단은 이게 좀 하나만 만족해야 되니까 또는 이게 되니까 F1은 1을 만족하는 걸 좀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6 했는데 1, 2, 3, 4, 5, 6 돼서 일단 1은 1을 가는 이런 조건에서 풀어가야 되는 건데 나머지 원소들도 뭐 나 조건 될 때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무조건 한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 이렇게 되는 내용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1, 2, 3, 4, 5, 6 1, 2, 3, 4, 5, 6에서 1은 1을 되는 조건에서 풀어갈 때 이게 좀 요 조건을 만족해 주려면 어떻게 되죠? 두 번마다 규칙이 되려면 서로 이제 크로스 돼야 되는 거니까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골라서 그 고른 원소를 이렇게 크로스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부분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10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갈 때 1은 1 되는 조건에서 일단은 4개의 원소를 고르고요. 5개 중에서 4개의 원소를 고르고 그럼 이제 4개 고른 원소가 3, 4, 5, 6을 치면 이걸 또 다시 둘둘로 나눠야 되죠.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이 둘로 나누니까 2패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눈 것들이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가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체계를 밟아가고 있죠. 2개 골라서 크로스, 4개 골라서 2짝 만들어서 크로스 이렇게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이거는 2 컨비네이션이 없는 거고 여기가 4, 3에 4가 예쁜데니까 3을 이렇게 쳐야 되군요. 15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제 F2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조사해야 되는데 1, 2, 3, 4, 5, 6에 1, 2, 3, 4, 5, 6에 2하고 4가 골라든 얘기는 4하고 2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원소는 뭐 다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간다 생각하니까 무조건 한 가지. 1, 2, 3, 4, 5, 6, 1, 2, 3, 4, 5, 6. 이 4는 미리 이제 크로스가 되어 있겠고 4개 원소인데 이게 또 다시 도를 나누죠.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에서 2패 이렇게 좀 나눈 상태에서 크로스가 2개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그럼 이제 일단 여기 이제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로스가 하나일 때는 가지수가 이제 2가지가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크로스가 둘 다 되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벤다그램을 한 번 더 안 그려도 되겠군요. 이렇게 좀 이제 조금 더 빨리 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3, 3은 9에다가 여기 해주니까 이게 지금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10가지 처리됐죠. 그럼 이제 이게 또는 형태로 아이고 정리해내야겠는데요. 10, 20, 26이 있고 지금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거는 뭐죠? 이게 으쌰 1, 2, 3, 4, 5, 6인데 1, 2, 3, 4, 5, 6에서 1은 1이 되고 2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이걸 좀 빼줘야 되죠. 그럼 이제 3, 5, 6이 돼 있는데 모두 자기 자신 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간단히 따지면 3, 5, 6 이렇게 남았는데 뭐 3개 중에서 이제 2개를 이렇게 좀 고르면 고른 부분이 크로스되고 하나는 자기 자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또 몇 가지 3가지 한 가지 해서 이제 4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 4가지는 좀 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게 얼마인가요? 36에서 4 빼는 거니까 32 해서 가지수를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와, 야, 이게 은근히 어려운데요. 어떤 이런 조건은 반드시 이제 좀 하나라도 좀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게는 뭐 F1은 1입니다가 이거나 또는이죠. 또는 뭐 하나라도 하나만 만족해주면 되니까 F2가 4 이런 걸 좀 조건을 충족시켜가면서 나 조건을 좀 가야 되는 부분들 되겠습니까? 하이쿠 그러면 이제 이게 A 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형태처럼 구해가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또는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 조건 해석해가는 게 아이고 그리 쉬운 것만 아니군요. 신경 쌓일 요소가 좀 많으니까요. 제가 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메모해가면서 체계를 좀 밟아간 거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개수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2개씩 선택해가면서 선택한 것들이 이제 크로스돼서 합성함수 이게 자기 자신이 합성함수한 결과 자기 자신이 나오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논리 체계를 좀 세워가면서 풀어가는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4번 고세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참수 fx수 무리함수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g에다가 열심히 대입하는 건가요? g fx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루트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마이너스 p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플러스 q 이렇게 좀 처리되겠죠? 구해놨는데 이 부분들이 이 그래프가 어이구 존재한다라는 말 가 있네요.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럼 루트 안이 0보다 커야 되는가? 여기서 판별식을 좀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요? 9 마이너스에 7 마이너스 p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p 플러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플러스 p 아이고 판별식 도 0보다 작거나 같다.
허허허허. 함수 값이 0보다 크니까 판별식. 어이구, 이런 미스라면 큰일 나죠. p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래프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데 최대값 이렇게 되네요. 최대값이니까 뭐 p 값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2란 얘기군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해 준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중간에 이걸 안 써가지고 그랬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마이너스 p가 0보다 크다. 아이고, 이거 안 썼다고 개념적으로 좀 헷갈리면 큰일 났습니다. 마이너스 해지니까 이게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데요. 제곱이 되는 형태. 자, 그렇다면 뭐 합성함수인 g, fx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고 플러스 q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그래프랑 fx 그래프랑 이게 대칭축이군요. 대칭축. 대칭축 이런 형태에서 세 개 점 맞는다.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좀 뜻 파악을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주어진 이참수 그래프가 그러면 이제 3을 좀 대입해주면 9가 돼야 되는데 7이니까 뭐 마이너스 2까지 좀 내려가는가요? 여기 좀 3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좀 그려져 가는데 이 값이 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게 그려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절대값 그래프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가서 뭐 오른쪽에 이제 교점들이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교점들이 좀 생겨가는 그런 내용으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 그리면 이제 교점이 이게 2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좀 내려와서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게 되면 교점이 3개 되겠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4개도 되고 될 수 있는데 교점이 3개가 되려면 꼭지점까지 딱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내려가면 4개에다가 맨 마지막에 접하게 될 때는 또 2개가 되는 거니까 3개가 되는 경우는 지금이죠. 이렇게 꼭지점 그렇다면 이제 평행이동 Q 값 자체가 또 마이너스 이만큼 또 평행이동을 해서 꼭지점 부분이 딱 그래가지고 교점 3개를 좀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Q값 마이너스 2가 됐고 P도 마이너스였나요? 호호,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 합성함수 부분들, 일단 뭐 이게 존재한다라는 말, 요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요. 무리함수 그래프가 존재해야 되니까 루트 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그 2차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구해가는 부분들. 이때 이제 최대값이라는 거에 연결시켜서 P값이 결정되고 그때 식을 좀 쓰게 되면 이제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데 원래 그래프랑 연결시켜 갈 때 이게 좀 대칭축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하면 또 그다음 Q도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합성함수 구해가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래프를 그려가는 부분들,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지금 존재해가는 거니까 연습장에다 좀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서 공부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 고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정확히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도 되기를 좀 바라면서 고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